안녕하십니까.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같은 자소서인데 어떤 사람은 서류 심사에 잘 통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서류에서 이제 좀 탈락을 하고 그런 이유는 뭘까요? 과연 이제 좀 잘 쓴 자소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헤드헌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무의 여러 직장인들의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낀 거는 이 경력직 자기소개서 중에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 대표적인 특징이 신입 때 쓴 자소서,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갖고 온 자소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로는 경력직인데 신입처럼 자소서를 쓴 것. 그러니까 뭐 실제로 썼는데 신입의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입 때 썼던 자소서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됐건 주체는 이직을 하려는 경력직인데 자소서는 신입처럼 쓰는 경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경력직에서는 경력기술서가 자기소개서보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소개서가 가치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력직 자기소개서를 이제 신입처럼 쓰지 않고 경력직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신입 자소서와 경력직 자소서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이제 아시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신입 자소서와 경력직 자소서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신입 자소서는 잠재력, 성장, 가능성, 배움의 태도, 주로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경력직 자소서 같은 경우는 실적, 성과, 내가 이러한 업무를 어디 가서 다시 재현할 수 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입과 경력직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신입은 이제 왜 내가 이 직무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성장을 하고 싶고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겠다라는 이제 배움의 태도, 이게 핵심이라면 경력직은 이전 회사에서는 어떻게 내가 무슨 업무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그 성과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이 되면 더욱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새로운 회사에 와서 어떤 식으로 이 회사의 성장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 이 부분이 경력과 신입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항목별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신입은 왜 이 직무를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 산업, 내가 종사하는 이 업계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왜 이 회사에 오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신입은 직무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경력은 회사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과 경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입은 당연히 이제 아직은 뭐 회사를 다녀본 신입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대외 활동, 뭐 공모전, 과제, 인턴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배웠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결국에 이제 배운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경력직은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잖아요. 업무 활동.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냈느냐, 실적을 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입은 성장 가능성, 배움의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경력직은 실적, 그리고 업무 내용, 성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입으로 간단하게
사례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마케팅 쪽에 이제 직무를 지원한 사람 같으면 이제 어떤 식으로 주로 써야 되냐면 뭐 대학교 마케팅 학계 활동에서 신제품 컨셉 소비자 조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설문 설계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주도하며 300명 이상을 조사해 브랜드 스토리가 구매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고 입사 후에도 빠르게 시장을 이해하고 팀과 협력해 전략 실행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것과 이 조사 활동이나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학생 신분으로 다루는 것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뭐를 배웠다. 여기서 보시면은 의사 결정 과정과 협업의 중요성을 배웠다. 내가 배운 점은 무엇이고 이거를 토대로 회사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싶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 쪽에 지원하는 사람의 실제 사례는 그래도 꽤 잘 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면 이제 연구 개발 직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실험 수업에서 뭐 새로운 합성 조건을 설계하고 실험을 반복해서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처음엔 잘 안 됐지만 조건을 바꿔서 잘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배운 점이 끈기 있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가지면 결국에는 내가 목적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앞서 마케팅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배웠다.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내가 배운 이 점을 가지고 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경력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관리 쪽 직무를 하신 사람이에요. 자, 주요 거래처 12곳을 담당하며 온라인 채널 매출을 전년 대비 126% 성장시켰다. 벌써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기존 오프라인 중심 판촉을 디지털 광고 중심으로 전환해 ROI를 43% 향상시켰고 ERP 분석으로 재고 회전일을 15일 단축해 물류비를 연간 1.2억 절감했습니다. 지금 세 문장을 보셨는데 다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관리 쪽이나 영업, 세일즈 이쪽에서는 확실하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영업 직무인데 숫자가 없다? 그러면 조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업무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신뢰를 주는 숫자를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뭐 회사의 영업 프로세스 개선과 신규 채널 매출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인사 쪽, HR 쪽 직무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입사 후 3년간 채용 담당자로 연평균 150명 이상 신입 경력 인력을 충원하며 충원 소요 기간을 평균 28일에서 18일로 단축했습니다. 이후 이제 평가 보상 제도 개선을 총괄하며 핵심 인력 이직률을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자, 채용, 육성, 평가, 보상까지 전 주기를 경험을 했기에 회사의 인사 전략 체계화와 조직 안정화에 즉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세운 본인의 강점은 전 사이클, 모든 업무 전 사이클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자기의 성과를 두 가지로 나타냈죠. 이제 충원 소요 기간을 단축시킨 거, 이직률을 낮춘 거.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영업관리랑 인사 쪽 둘 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자신의 성과,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처음엔 어떤 일을 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 성과,
재현 가능성, 내가 이러한 성과를 과거 회사에서도 했는데 새로운 회사에 와서도 나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본 적이 있고 해냈었고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자, 신입 자기소개서와 경력직 자기소개서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경력은 일을 하다 온 사람이고 신입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내가 신입으로 지원할 거냐,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경력직 자기소개서를 쓸 건지 신입에 가까운 자기소개서를 쓸 건지 노선을 명확하게 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신입과 경력직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셔서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